2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210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A가 B와의 관계에서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한 20번이 이제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뭐죠? 매매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매도인.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매수인은 뭐예요, 이게? 자, 일반인입니다. 사인. 요건 뭐예요? 사인이 돼. 자, 요 사인은 뭐예요?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뭐예요? 등기 의무자. 요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앞으로 요 사례는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해줘야 돼요. 그럼 A가 B한테 팔았다. 매도인, 매수인, 사인.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요게 뭐예요? 당사자. 요 사인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배웠어요? 그래요. 여기에 실체 관계야. 자, 실체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요 사인 간의 관계가 고 실체 관계고,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실체법이야. 실체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민법이야. 그래서 민법은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이 되는 거야. 실체법.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사인이 어디로 와요? 등기소로 오죠. 요 등기소로 온 거, 요게 이제 등기소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인이 등기소로 온다. 이게 무슨 관계? 이게 절차 관계가 되는 거야. 절차 관계. 자, 절차 관계에서 탄생되는 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절차법이야. 절차법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 거예요. 등기법.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잡아보죠. 그러면 등기법은 무슨 법이에요? 절차법. 민법은 실체법. 그러면 여기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는 뭐냐? 이게 바로 목적이고 이게 바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법의 목적이 무슨 법? 실체법. 실체법의 수단이 절차법이 돼. 자, 이 관계에서 자꾸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이제 관계 속에서 개념을 잡으라고. 자, 이제 하나씩 찾아내보죠.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읽어봐요. B가 누구한테? A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읽어봐요. 이게 등기 청구권이야. 자, 그러면 사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 신청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봐봐요. 청구권도 구분 안 하고 신청권이 뭔지도 모르고 권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잡아봐요. 등기 청구권이란 읽어봐요.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자, 등기 신청권이란 누가요?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등기 신청권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읽기만 하면 되겠네. 읽어봐요. 실체법상 권리. 이게 바로 등기 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야. 등기 신청권은 읽어봐요. 절차법상 권리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인 대 사인이니까 요거는 사건. 이거는 뭐예요? 공권이 돼. 공권. 요거는 사법상 행위. 요거는 뭐예요? 공법상 행위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 청구는 다시 한번 따져봐요. 사인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죠. 그러면 등기 청구는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인이 한 사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단독 신청에서도 발생하네요. 사인이 두 사람이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공동 신청에서도 발생해. 그러면 등기 신청은 읽어봐요. 단독, 공동 다 발생합니다. 등기 청구는 어디에만 발생해? 공동 신청에서만.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써먹어봐요.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자, 상속 등기 단독이 공동이. 단독이죠. 그러면 단독 신청이니까 어때요? 등기 청구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네. 너는 발생하지만 신청과는 발생하지만. 자, 건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은 무슨 등기해야죠?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등기 청구는 어디만 발생하는? 공동. 가만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하고 등기 신청권은 어디에서? 단독, 공동 둘 다 발생한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자꾸 이해를 할 생각을 하셔야 돼. 이해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개념 또 다시 한번 잡아보죠. 자, 읽어봐요. 실체법. 여기 뭐라고 써놨죠? 권리자. 그럼 실체법상 권리자는 읽어봐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읽어봐요.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이게 바로 등기 의무자가 돼요. 자,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는 뭐냐? 자, 절차법상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사람, 의무자는 뭐예요? 불이익을 받는 사람. 그러면 우리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바로 등기 권리자 의무자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개념이 나왔네. 이제 다시 개념 잡아봐요. 등기 청구권이란 읽어봐요.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거. 무슨 신청? 공동신청. 등기 신청권은 사인이 한 사람 가면 단독, 두 사람이 가면 공동. 그럼 사인이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무슨 권? 등기 신청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읽어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그럼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권리자는 뭘 받는 사람? 이익.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바로 의무자가 돼. 이제 하나씩 이제 처리하러 가자고. 자, 그러면 봐봐요. 당사자가 등기소에 오는 행위.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행위. 그럼 등기 신청행 사인이 누구한테? 국가. 그 사법상행위, 공법상행위. 공법상행위라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가봐요. 자, 그러면 자 등기 신청행위 찾았어요? 등기 신청행위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공법상행위다라고 하나 써놔요. 공법상행위. 자, 눈 뜨고 외워요. 이제 첫 번째 요건들을 한번 봅시다. 자, 당사자가 등기소에 오는 행력.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 신청 능력이야. 당사자가 등기소에 와서 등기할 의사가 있어야 돼. 뭐예요? 진의가 있어야 돼. 진의. 진짜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등기소에 오면 뭐예요? 어떤 방식을 갖춰야 돼. 그래서 방식. 읽어봐요. 요식성. 이게 요식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등기 신청의 요건도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능력? 등기 신청 능력, 진위, 방식. 그러면 거기 반가로 1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등기 신청 능력, 오른쪽. 등기 신청 진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신청행위의 요식성 나와있죠. 오른쪽 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이걸 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생각만 하면 지금 결론적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외울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등기 신청이란 사인이 누구한테? 국가. 그럼 사법상행위, 공법상행위. 공법상행위. 읽어봐요. 등기 신청 능력 읽어봐요. 진위, 무슨성, 요식성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줘 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 능력, 그렇죠?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보죠. 가로 3번에 봐봐요. 가로 3번에 등기 신청 뭐라고 써놨어요? 적격.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청강이 듣는 사람은 써봐요. 자, 이렇게 참고 표시해 놓고, 자,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 이걸 이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와 2살짜리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능력. 요거는 뭐예요? 적격. 자, 능력과 적격이 어떻게 다르는지 한번 봐봐요. 자, 이와는 등기소에 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이상한 생각을 해요. 유아 2살짜리잖아. 업혀갈 수 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고 제발 그래. 2살짜리가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등기소에 갈 수 있느냐 이거지. 유아는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유아 앞으로 집 한 채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등기 신청 능력이란 적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뭘 배웠어요? 자,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걸 배웠잖아. 그럼 여기 봐봐요. 요거는 속된 말로 뭐예요? 등기가 되는 놈, 안 되는 놈이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그래서 별표가 몇 개예요? 5개가 돼. 등기 신청 적격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봐요. 이제 일반화 시켜봐야죠. 이와가 뭐예요? 자연인이잖아, 자연인.
자, 그러면 봐봐요. 이는 자연인과 뭐가 있다? 법인이 있어. 그럼 읽어봐요.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에 읽어봐요. 등기, 신청, 적격자가 되는 거야. 적격자. 자, 근데 이제 봐봐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인. 법인이 뭐예요? 대충 하지 말라고 그랬죠. 법인이 그랬더니 법인이지. 뭐라고 써놨어요? 법이 주는 인격. 법인. 그렇죠? 자, 법이 주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등기가 갖춰야죠. 등기. 그렇죠? 등기. 법인격을 하려면 등기에 등기. 자, 그러면 법이 주는 인격, 이게 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자? 등기, 신청, 적격자. 자, 그러면 따라놓지 말고 저걸 한번 봐봐요. 이제 요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엄마. 이게 엄마예요. 여기가 2살짜리야. 2살짜리. 자, 엄마가 요 집을 요한테 뭐예요? 요 2살짜리한테 등기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 여기 쭉 내려봐요. 읽어봐요. 권리자. 읽어봐요.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뭐라 그래?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앞으로 등기해 주니까 지금 현재 명의는 이 사람이죠. 현재 등기 명의는 요거는 뭐예요? 장차 등기 명의이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 줄게요. 현재 등기 명인. 요거는 장차 등기 명인. 공통점은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 그런다?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래. 요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 이제 개념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등기 신청 적격자는 써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쓸 줄 알아야 돼. 등기 권리자와 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신청 적격자. 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신청 적격자.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능력. 그 다음에 민법에 해당되면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 능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등기 신청 적격자란 그러면 여기 이제 같은 개념들이에요. 요렇게.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무슨 능력? 당사자 능력. 민법에 해당되면 권리 능력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잡아서 써놓고 이제 나머지는 이해해보죠. 봐봐요.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특별시 두자로 건치면 또 서울이라고 그런다. 서울이라. 법인이라니까. 봐봐요.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로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꾸 서울이 등기가 되는 자는 자연인만 생각하면 안 돼. 법인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기회를 드릴게요. 뭐라고 써놨어요? 농협협동자 두자로 건치면 또 농협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네. 법인이잖아, 법인.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자처럼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떠오르지 않으니까 뭐라는 걸 얘가 등기가 되는 자인지 안 되는 자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세자로 건쳐봐요. 또 서울시라고 그러네. 공법인이라니까. 공법인. 법인 중에서도 사법인이 있고 공법인이 있어. 그래서 서울특별시 자체로는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조심해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봐봐요. 이제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지워봤어요. 이제 다 썼으니까.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란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죠.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 무슨 능력? 권리 능력. 그럼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 자, 적격 반대말은
부적격. 그럼 부적격자를 한번 몇 개 확인해 봐야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이제 확인해 봅시다, 이제. 자, 이번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거. 1 낙서해 놓고, 자연인 줄쳐놓으세요. 자연인.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2번에 뭐가 나오죠? 법인. 그러면 3번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별표 3개 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읽어봐요. 거기 앞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박찬호 장학회라고 한번 써놔봐요. 박찬호 장학회. 자,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이야. 문제가 생겼어. 비법인이야. 자, 자연인과 법인에 한해서 등기 신청 적격자잖아요. 박찬호 장학회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좋은 일.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 특별 규정을 둘 수밖에 없어. 박찬호 장학회를 등기해 주자.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에서 그러면 거기 옆에다 써놓고 등기 명인을 써놔봐요. 그러면 등기 명인은 누구냐? 박찬호 장학회가 되는 거야. 등기 명인은 박찬호 장학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박찬호 장학회는 다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등기 신청인을 따로 둬야 돼. 등기 신청인 누구냐? 박찬호 장학회 누가 되죠? 회장이 된다는 거야. 회장은 단지 뭐예요? 신청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온다. 박찬호 장학회에서 등기 권리자는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된다. 어때? X. 회장은 뭐가 돼요? 이거 봐요. 등기 신청일 뿐이라는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명인. 등기명인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 박찬호 장학회에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박찬호 장학회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212페이지 와봐요.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자, 기니어는 이제 한번 보죠. 정중문중 그 밖에 대표자 관리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거기가 포인트잖아.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된다? 바로 대표자 관리자가 된다는 거야. 관리자.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의 논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그래서 별표가 3개가 들어간 거예요. 민법에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3번은.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등기 신청 적격이 부정되는 거. 자, 1번 태아부터 치고 들어가자고. 태아. 자, 그러면 이제 태아부터 하나씩 잡아보자. 자, 그러면 태아가 되려면 일단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태아. 태아는 자연인 될 수 없잖아. 뱃속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민청에서 무슨 조건을 배웠어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배웠어. 정지 조건이 뭐예요? 정지 조건이 이거예요. 봐봐요. 네가 요번에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티커를 하나 주마, 사주마. 그러면 공인중개사 합격할 조건으로 티커를 주는 겁니다. 해제 조건은 일단 준다. 티커를 하나 준다. 떨어지면 해수. 그렇죠. 이게 바로 해제 조건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정지 여기다 이제 썰을 붙여봐요. 썰. 그러면 정지 조건서는 뭐냐? 자, 봐봐요. 일단 태어나는 등기가 안 돼. 왜 안 돼? 살아서 태어나면 등기를 인정해주겠다. 이게 정지 조건설이야. 그러면 태아로는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해제 조건은 일단 등기를 해주겠다. 사산되면 말소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지 조건서는 인정, 불인정, 불인정. 해제 조건서는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가 헷갈리느냐? 판례하고 학설에 다툼이 있어. 자, 판례는 뭘 취할까요? 학설은 뭘 취할까요?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학설이잖아.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 히읗. 요거 히읗. 그래서 학설은 해제 조건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수설은 해제 조건서, 학설은 인정이 돼요. 그럼 판례는 뭐예요? 인정, 불인정. 불인정이 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왜 그러면 불인정이 되느냐? 자, 실무입니다. 실무는 번거로운 걸 좋아해요? 안 번거로운 걸 좋아해요? 안 번거로운 걸. 그래서 판례는 요걸 취한다고. 그래서 판례는 정지 조건설에 하면 불인정, 해제 조건설에 하면 인정. 판례는 어디가 취한다? 해정 판례는 정지 조건설, 학설은 해제 조건설. 그럼 요 히읗하고 요 히읗하고 눈동열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정기조건설이 나왔네. 자, 정기조건설. 태아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 권리 능력을 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생전하에 태어나는 경우에만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가로 안에 그게 중요해. 판례. 자,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해 놓고 우리 다수서는 해제 조건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짧기 때문에 되게 시간 되게 짧기 때문에 헷갈려. 판례가 정지조건설인지 학설이 해제 조건설인지. 그러면 학설은 우리 무슨 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해제 조건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거 태아가 나오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판례에 따른다면 태아는 인정 불인정? 불인정. 이렇게 돼. 자, 그러면 2번은 무슨 조합이에요? 2번은 무슨 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 그 옆에다 법인 X라고 써놔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야. 자,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가 되지 않아.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무슨 명의로 되느냐? 디귿으로 가요.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거기에다 줄잖아요. 조합은 전원의 합의로 등기된다라는 거. 그걸 하나 딱 체크해놔요. 디귿. 자, 근데 이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아까 연습해놨죠? 뭐라고 써놨죠? 농협협동조합 두자로 건치면 법인 이제 제대로 가네요. 법인 중에서도 특수법인이야. 그래서 리얼 체크예요.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있죠. 얘네들은 법인으로서 그 자체로 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가 안 된다. 농협협동조합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된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 하나씩 이제 논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3번의 학교로 가봐요. 학교 찾았어요? 예, 학교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학교. 자,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영조물이라고 써놔요. 영조물. 자, 학교는 영조물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마디로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등기해가지고 오세요. 이게 등기가 되겠냐 이거지. 안 된다라는 거야. 학교명 자체는 영조물에 불과해. 그러면 그 위에다 뭐예요? 세 가지를 썼어요. 여기 위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사립학교라는 게 있고요. 자, 공립학교가 있어요. 공립학교. 그 다음에 국립학교가 있어. 국립학교가 있어. 사립, 공립, 국립. 자, 그러면 사립학교는 뭡니까? 사립학교명 자체는 안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써놔요. 재단명으로 등기가 돼. 재단명으로. 자, 공립학교는 지자체명으로 돼요. 그래서 지자체명으로 등기돼요. 국립학교는 국가명으로 등기가 돼. 국가명. 자, 서울에 가면 서울시립대학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 자체로는 등기가 안 돼. 뭘로 등기되어 있을까? 서울특별시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야. 자, 서울대학교 자체로 등기가 안 돼. 뭘로 등기가 될까요? 대한민국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학교는 영조물에 불과하다. 그럼 자기가 이제 숙지해야죠. 사립학교, 재단명, 공립학교, 지자체. 그러면 국립학교는 국가명으로 등기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거 의미가 이제 하나 마무리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엄면동리가 있어. 엄면동리 찾았어요? 그러면 엄면동리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세 개가 적절한 애예요. 첫 번째. 자,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자, 구로동 조기 축구회. 요 세 개가 적절한 의미다. 자,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자,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 구로동 조기 축구회.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서 자, 이제 예를 딱 들어놨으니까 짰어요. 자, 그러면 요 면자 동그라미잖아요. 면. 자,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으로 끝났잖아. 요거는 자칫한 죄가 없어. 그래서 요 위에다 꼬리표를 붙여요.
업면으로 끝나는 것은 100% 등기가 안 돼. 그래서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이거는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려봤어요. 자 써놨죠. 경상남도 함양군은 등기가 돼. 등기가 됩니다. 자, 여기 봐봐요. 경상남도는 등기가 돼. 경상남도를 두 자로 건치면 또 경남이라고 그런다. 법인이라고 그러니까. 세 자로 건치면 분호보나 경상도 이렇게 한다고. 공법인이라니까. 자꾸 희석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 요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 구로사동은 자치단체가 없어. 그래서 요 구로사동을 뭐라 그래? 이걸 행정동리라고 그래. 행정동리는 요거는 등기가 안 돼. 등기 신청 부적격자가 돼.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단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12자로 건치면 법인이야. 세자로 건치면 공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서울특별시 등기가 돼야 안 돼? 돼요. 두 자로 건치면 법인, 세자로 건치면 공법인 자체로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써먹으려고 우리 지적 파트에서 내공을 좀 쌓았다고. 자, 봐봐요. 자, 조기축구에 앞에 뭐가 붙었어? 구로동이 붙었잖아. 구로동. 이때 구로동은 뭐야? 등기가 됩니다. 이때 구로동은 조기축구의 이름이야. 이때 구로동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바로 법정동이라고 했어요. 법정동리는 등기가 됩니다. 법정동리는 등기가 돼. 자, 법정동리와 관련돼서 요거는 아까 뭐하고 똑같으냐? 박찬호 장학회와 똑같아. 박찬호 장학회. 아까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가 써봐요. 자, 등기 명의는 누가 돼요? 자, 구로동 조기축구에 대해 등기 신청인은 회장, 바로 그겁니다. 어서 신청인은 회장이 되는 거야. 회장. 그러니까 회장은 권리자 의무자가 없어. 당사자 능력도 안 돼. 단지 뭐예요? 등기 신청인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자, 동리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행정동리는 등기가 안 되지만 A적으로 읽어봐요. 법정동리는 등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와 똑같은 논리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적어놔봐요. 불국사. 자, 불국사는 사찰이죠. 불국사는 등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불국사는 경주에 있는 불국사는 등기가 되는 거예요. 왜? 전통 사찰 보존법에 등록된 사찰은 불국사는 등기가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자, 사찰을 하나 건립을 했어요. 불국사라고 간판을 달았어. 이건 등기 안 돼. 불국사로. 개인 사찰이니까 개인명으로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국사는 그러면 등기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 불국사가 등기가 되려면 경주의 불국사는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경주의 불국사는 뭐하고 똑같느냐? 이거랑 똑같은 논리야. 뭐예요? 구로동 조기축구회랑 똑같아요.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가 돼? 뭐 주지스님이나 총무스님이 되겠죠.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가 된다? 불국사.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포인트. 이제 쉬운 것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제 기초가 쭉 정립이 됐으면 이제 어려운 것도 이제 서서히 가미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금 뭐 쉬운 거 하면 뭐 해요? 지금 뭐 맨날 이것만 할 수 없잖아. 태아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쉬는 시간에 설명하죠. 그럼 제가 전만 답변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행정 편의상 나누는 걸 행정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구로동 단위 지역을 나타내. 그래서 이거는 법정동이라고 그래요. 저기 축구의 이름. 그래서 구로 1동, 구로 2동, 구로 3동 이런 거는 행정 편의상 나눠둔다. 무슨 동이라고 그랬어요? 행정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번에 이제 지적 파트에서 자, 구로동하고 가리봉동이 있어. 가리봉동이 있어요. 저번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죠. 구로 1동, 구로 1동, 구로 2동, 구로 있죠. 가리봉 1동 쭉 나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무슨 동이라고 그랬어요? 법정동. 요거는 행정동이라고 이미 설명했어요. 이거 써먹으려고 그동안 여기 내공을 쌓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구로사동은 행정동이로서 자치단체가 없다라는 거야. 요때 구로동은 뭡니까? 조기축구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요 구로동 단위 지역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요때는 무슨 동을 나타낸다? 법정동리를 나타내. 그러니까 요거는 뭐하고 똑같아? 박찬호 장학회랑 똑같은 논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보니까 이제 여기 한번 또 보시죠.
자, 거기, 자, 이번에 등기 신청의 당사자 찾았어요? 예, 당사자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요거.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가 있잖아요. 원칙, 공동 신청. A가 뭐요? 단독 신청. 그죠? 그러니까 집에를 안 보내야 돼. 애울 때까지 안 보내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애원하려고 부탁을 했어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 무슨 신청이 있다? 공동과 A 신청. 왜? 단독 시험은 어디에서 출제돼요? 단독 신청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동 신청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뭘 잡아야 돼?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개념.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아까 잡았듯이. 여기 있죠. 1번 앉아. 자, 읽어봐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읽어봐요. 등기 정권을 행사하는 자. 그러면 여기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정권의 행사의 상대방. 자, 부동산 등기 절차법상 권리자는 읽어봐요. 이익을 받는 자, 불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214페이지 맨 밑에 봐봐요.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나왔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 관점에서 봐.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 권리자가 돼요. 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바로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오른쪽 가봐요. 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찾았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익 찾았어요?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뭐래요? 불이익 이제 찾았습니다. 자, 뒷장은 잠시 넘어갔다 오죠. 자, 3번에 양자의 관계가 있어요. 양자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밑줄을 그어놔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줄 쳐놨어요? 자, 216페이지 두 번째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실체법상 권리자는 얘입니다. 실체법상 의무자는 얘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얘가 집을 팔았으면 얘가 등기해가야 돼, 안 해가야 돼? 해가야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가면 기타 재산세 공과금은 누가 받아요? 불이익을 얘가 받죠. 그러면 등기해감으로써 얘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죠. 그 사람은 불이익을 받잖아.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얘는 절차법상 권리자잖아. 이 사람은 절차법상 의무자가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읽어봐요.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그때 X. 대부분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옆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등기 인수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자, 써놔봐요. 무슨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 이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대부분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읽어봐요. 우리 판례는 뭘 인정하죠? 등기 인수 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와요. 자, 215페이지로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척한 한번 읽어봐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매수인. 이거는 매수인. 여기서 아무 말이 없으면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야. 거기까지 따졌어요. 근데 한매 등기 줄 서놔봐요. 한매 등기. 자, 한매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기초 내공을 좀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이 돼. 되돌려 산다. 무슨 특약이? 한매 특약 등기가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한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한매 특약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요 하사를 쌓아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매도인이 되잖아. 그래서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가 돼. 그러면 일반 매매와 한매 특약 등기에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한매 등기에서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동그라미, 전세권 말소 동그라미 두 개를 묶어요. 두 개를 묶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 이제 봐봐요. A가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잖아요. 전세권 설정. 자, 이제 기초가 좀 쌓였나 봅시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그럼 얘가 권리자가 되고 얘가 의무자가 되네. 아주 좋아요. 이제 기초가 좀 다져졌네. 이제 자, 이번에는 전세권 말소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말소 등기죠. 그럼 누가 권리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저 사람이 의무자. 그러면 읽어봐요. 설정과 말소일 때는 권리자의 문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자, 이제부터예요. 내공을 좀 쌓아야 됩니다. 자, 1억입니다. 전세금이 1억이에요. 자, 정액을 한다고 해봐요. 5천만 원 전액 등기. 5천만 원 정액 등기를 할 때는 뭐가 권리자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그럼 정액 등기하면 누가 권리자예요? 정액할 때 누가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나중에 이제 헷갈려요. 시험장 가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정액 오면 얼마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 등기 안 함으로써 누가 나중에 손해를 봐? B가 손해를 보잖아. 그렇잖아요. 만약에 5천만 원 전액 등기가 안 됐으면 1억으로 등기되어 있잖아. 그러면 A가 조폭이라고 생각해봐. 야, 나중에 1억 등기되어 있지. 1억 5천 언제 등기가 됐냐? 야, 1억만 받아가. 나 이런 사람이야. 착하게 살자고 하는 사람이야. 그럼 누가 손해를 봐요? B가 손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권리자, 얘가 의무자야. 읽어야지. 앞으로 본능적으로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같아. 자, 이번에는 감액 등기로 합니다. 감액에 대해서 5천만 원 감액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감액 등기 안 되면 손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A가 되죠. 그렇죠? 나중에 5천만 원 감액 등기 안 되면 얘가 조폭이라고 생각해봐. 언제 감액 등기가 됐냐, 인마. 1억 받아. 1억 뭐야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있죠. 그러면 감액 등기는 누가 권리자예요?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 자, 이제 나왔어요. 읽어봐요. 정액. 읽어봐요.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해. 그러면 거기 설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아까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가 있죠. 거기에다 정액이라고 써. 정액. 자, 설정에다 정액 등기. 또 하나 더 써놔요. 자, 존속기간은 연장 써놔요. 연장. 정액과 연장은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해. 자, 말소 등기 밑에다 감액 등기라고 하나 써요. 고리표를 붙여서 존속기간의 단축. 단축은 뭐예요? 이때는 말소 등기하고 같아. 자, 이제 외우고 가야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정액은 무슨 등기하고 같아? 설정. 감액은 말소. 다시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연장은 설정. 단축은 말소. 자, 이제 천기놀이 백기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정액 설정, 정액, 설정, 감액, 연장, 설정, 단축, 말소, 정액, 설정, 감액, 말소. 나중에 그러고 나서 봐봐요. 정액 설정 외웠어요. 근데 어디다 써먹는지를 몰라. 나중에. 자, 권리자 문제 따지는 문제에서 하이라이트 문제가 되는 거야.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거 우리 권리자 문제 설정, 말소 이런 것들은 기초고 기초. 이제 정액, 다시 정액, 설정, 감액, 말소. 바로 그겁니다. 그걸 딱 잘라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 칸으로 갑니다. 가등기, 기한, 본등기 찾았어요?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해. 1차에도 중요하고 2차에도 중요하고. 그러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 찾았어요? 예, 그거는 박스 밑으로 가서 자, 적어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적어놓고 소유권 EA 권리라고 써놔요. EA 권리라고 써서 이렇게 이제 본등기 의무자를 타진 한번 해봅시다. 본등기 의무자.
자, 이렇게 걸어놔요. 자, 번등기 의무자. 가등기가 소유권일 때하고 소유권 이해에 걸릴 때가 번등기 의무자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번등기 의무 소유권일 때와 소유권 이해에 걸릴 때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 자, 오늘 요거 잘 잡아야 돼요. 자, 민법에서 가등기가 나오면 요거야. 요거 사례로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이제 훈련을 좀 하고 왔어. 자, 썼어요? 요거는 이제 이해하세요. 이제 써봐요. 개미는 잠동문하면 이제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잘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가등기를 하나 해놨어. 가등기. 일단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쓸 필요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가 C한테 처분했어요.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 하면 치고 올라가죠. 여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가등기 전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야. 요거는 가등기 상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죠. 요 중간에 처분의 등기만 무슨 말소? 직권 말소야. 이제 설명드려요. 자, B가 A 집에다 소유권에다 가등기를 놨어. 근데 A가 C한테 소유권은 처분해놨어요. 그러면 가등기가 아까 소유권이야 전세권이야? 소유권에다 가등기 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소유권이죠. 올라가죠. 그럼 읽어봐요.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죽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야. 그럼 B는 C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청구하죠? A한테 써요. A가 가등기 당시 의무자야. 자,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번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 여전히 누구다?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다시 설명합니다. 답은 A예요. 자, B가 A집 전세권에다 가등기 놨어. A집 전세권입니다.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A죠. 그럼 A가 C한테 처분했어. 소유권을 처분했어요. 지금 B는 가등기는 전세권에 해놨어? 소유권에 놨어? 올라갑니다. 순위가 소급하죠. 읽어봐요. 전세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B는 C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A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에 걸릴 때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도 될 수 있고서요. 제3취득자 C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 결론이 생겨버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보자고. 자, 소유권이라면 번등기 의무자는 읽어봐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소유권 이해에 걸릴 때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와 제3취득자. 자, 자기가 국어 실력이 있는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국어 실력이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이제 출발. 자, 여기 이거 보고 계셔요. 자, 번등기 의무자는 언제나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다. 어때? X. 누가 있어? 제3취득자가 있네. 그러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는 언제나 번등기 의무자다. 맞죠? 예,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는 언제나 번등기 의무자잖아. 번등기 의무자는 언제나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다. 어때? X. 누가 있다? 제3취득자. 그럼 여기서 느낀 거는 두 가지를 느껴야 돼. 가등기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를 한번 캐치해야 되고, 소유권이라면 번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언제나 누가 돼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그러면 소유권 이해에 걸리라면 읽어봐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와 제3취득자.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운 것들을 잡아봐요. 이 정도는 이제 돼야 돼. 봐봐요.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등기 신청 적격은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예요. 태아는 어때? 등기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판례는 무슨 조건설? 정지 조건서를 취합니다. 근데 박찬호 장학회는 그 자체가 등기 명의이고,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된다? 박찬호 장학회 회장이 된다라는 거. 회장이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그거는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출제하는 거야. 학교 민법상 조합은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농협협동조합은 등기가 된다.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사립학교 특징은 재단명, 국립학교는 지자체명. 자, 그러면 국립대학교는 뭘로 돼? 국가명으로 등기됩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아천면, 읍면은 100% 안 돼요. 100%는 안 돼. 그러면 경상남도는 등기가 돼야 안 돼? 된다. 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 행정동의는 등기가 안 돼.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구로동 조기축구에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머릿속에 정립을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럼 우리 원칙은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자,
자, 실체법상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그때 X 뭐가 있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권리자 의무자에 따르게 해서 한매 특약하고 소유권 이전 매매는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 그러면 설정과 말소일 때도 180도 뒤바뀌어요.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연장은 설정, 단축은 말소. 그러면 이제 소유 가등기와 관련돼서 소유권이라는 본등기 의무자는 언제예요? 가등기 당시 의무자. 소유권 이해 권리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와 제3채력자. 그럼 본등기 의무자는 언제나 가등기 당시 의무자. 그때 X. 그러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는 언제나 본등기 의무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항상 뭐예요? 각인을 해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를 캐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